지금부터 EBS 화상 튜터링 멘토 활동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 여러분. 저는 화상 튜터링에 대해 소개해드릴 AI 아나운서 민수진입니다.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멘티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멘토가 되어주세요. 화상 튜터링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EBS가 함께하는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입니다. 화상 튜터링은 선행이 아닌 현행 학습을 지향하는 공교육 교과 보충 지도를 위한 화상 수업입니다. 그럼 이제 화상 튜터링의 멘토 신청부터 활동까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선발 및 사전 교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상 튜터링 멘토로 최종 선발되려면 사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멘티와 매칭이 진행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다음은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선발된 후에는 통장 및 신분증 사본과 재학 또는 휴학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로장학생 멘토님들은 대학교에서 멘토로 선발된 후에 함께 학교 사이트를 통하여 화상 튜터링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이수 및 시간표 등록이 필요한 점도 꼭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재학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 매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칭 절차는 선정, 등록, 수강 신청, 매칭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사전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함께 학교 사이트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하셨다면 화상 튜터링 사이트에서 튜터링 계획서를 작성해 주세요. 작성된 튜터링 계획서를 바탕으로 멘티의 수강 신청이 진행되며 여러분의 튜터링 계획서를 보고 수강 신청한 멘티가 있다면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매칭이 이루어지면 매칭 현황과 나의 멘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화상 튜터링 사이트 멘토-멘티 매칭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이 경과해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튜터링 계획서에서 매칭 조건을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칭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멘티와 소통을 진행해야 합니다. 멘티와의 소통을 위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화상 튜터링 사이트 우상단에 있는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멘티에게 전달해 주세요. 멘티에게 메시지 전달 알림을 발송하고 싶다면 메시지 작성 창상단의 멘티 문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개설은 선택사항이므로 편한 방법으로 소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업 준비입니다. 멘티와 상의해서 첫 번째 수업 일정을 결정해 주세요. 첫 수업은 반드시 매칭 확정일 기준 일주일 이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매칭 확정일은 화상 튜터링 사이트의 멘토-멘티 매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달력, 예시를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첫 수업 일자가 정해졌다면 수업 교재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업 교재 선택이 어렵다면 EBS 단추 사이트 내 진단평가를 통해 교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멘티가 진단평가를 응시했다면 멘토는 화상 튜터링 사이트 진단평가 메뉴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불가능하다면 멘티가 멘토 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멘티의 점수가 54면 기초에 해당되는 교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멘티의 희망 수준 및 교재 등이 명확한 경우 진단평가 없이 첫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수업 프로세스입니다. 화상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상 수업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멘티와 약속한 날짜, 시간에 맞춰 화상 튜터링 사이트 튜터링 클래스 메뉴에 들어가서 화상 수업을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화상 수업은 튜터링 클래스의 화상 수업 만들기에서 화상 수업 정보를 입력하고 수업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멘티와 약속한 날짜보다 최소 하루 전 미리 개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수업 시작 전 간단한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기기의 최소 및 권장 사양을 꼭 확인하셔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블릿,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일부 기능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멘티와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수업 당일, 수업 시작 2-3시간 전에는 멘티에게 연락하여 출결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결 여부를 파악하고 예정된 수업 시간을 안내해 주세요.
모든 확인이 끝났다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상 수업은 개설 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멘토가 입장하여야 멘티가 입장이 가능하므로 멘토님들은 약속된 시간보다 먼저 수업에 입장해 주세요. 수업 입장 시에는 반드시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 권한을 허용하시고 허용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면 화면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설정 버튼을 눌러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를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 튜터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상 튜터링 수업은 학습 환경 지원 및 조작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튜터링 진행 중 시스템상의 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상 튜터링 관리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화상 수업 작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튜터링 클래스 접속을 유지한 채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 중단 사유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멘토 활동이 중단됩니다. 활동 중단 멘토에게는 활동 증명서나 완료수당, 고학년 가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활동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5번째, 출결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는 1대1 개인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과목은 수학 및 영어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회차별 1시간씩 진행합니다. 멘티 1명당 한 학기에 30회차, 1년간 총 60회차가 부여됩니다. 수업 가능 시간은 학기 중 기준으로 평일 오후 4시부터 10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운영 시간을 벗어난 튜터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수업 진행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티 출석에 따른 멘토의 행동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멘티가 출석했다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수업은 1시간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1시간 미만 수업을 진행할 경우 추가 수업을 통해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멘티가 결석했을 경우 멘토의 행동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시작 이후 멘티의 결석을 알게 되었다면 무단 결석에 해당됩니다. 이때 15분 이상 대기하면서 멘티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멘티의 부재가 지속된다면 수업 종료 후 과제물을 부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튜터링 수당을 제외한 준비 수당과 완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된 결석 사유에 해당한다면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멘티가 인정 결석 사유 증빙 자료를 관리센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멘티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 결석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주세요. 다음으로 회차 인정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상 튜터링은 규정상 1개 클래스를 개설하여 1시간 수업을 진행할 때 1회차가 인정됩니다. 만약 이 회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2시간을 진행하신다면 클래스가 1개만 개설되었기에 1회차만 인정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화면의 회차 인정표를 확인하시어 인정받지 못하는 회차가 생기지 않도록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 가이드 PDF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멘토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항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수업 종료 후 이분이 경과해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업 종료 시 화면과 같이 상단의 X 버튼 클릭 후 수업을 종료하고 모두 나가기, 항목에 체크한 후 나가셔야 보고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보고서는 당일 제출이 원칙이오니 수업 당일 11시 59분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멘티의 출석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수업 시작 중간 종료 사진 3장을 등록하고 수업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보고서 제출을 안 하거나 증빙 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고서 인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보고서 작성 내용을 꼭 숙지해 주세요. 보고서 작성 페이지에 동시 접속 시간 기준으로 보고서 검수를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제 보고서에 첨부하는 증빙 사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멘티가 출석했을 경우 보고서 작성법입니다. 보고서 작성 시 시작 사진과 종료 사진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 있는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멘토나 멘티가 혼자 나온 화면을 캡처하셨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꼭 체크하셔서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중간 사진은 수업 자료를 띄운 채 수업 중인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진에는 멘토 멘티의 얼굴, 날짜, 시간이 모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수업 내용은 해당 회차에서 진행한 수업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멘티가 결석했을 경우의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멘티 결석 시에 보고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5분 이상 대기하고 멘티에게 과제물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작에 들어가는 사진은 멘토가 화상 수업을 대기 중인 화면. 이때 멘토의 입장 및 퇴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얼굴, 날짜, 시간, 채팅방이 모두 보이게 캡처해 주세요. 중간 사진은 멘토가 멘티에게 연락을 시도한 화면, 종료 사진은 멘토가 멘티에게 과제물을 부여한 화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업 내용은 멘티에게 부여한 과제물의 내용이나 링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꼭 유의해서 진행해 주세요. 화상 튜터링 수업은 클래스 하나당 1시간 수업이 가능합니다. 클래스마다 1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보고서 1개당 1회차 수업이 인정됩니다. 연강 진행 시 2개의 클래스를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2회차 수업이 인정됩니다. 근로장학생의 경우 근로장학 포털에 출근부와 튜터링 보고서 둘 다 제출하여야 하며 멘티 무단 결석 시에는 튜터링 보고서만 제출해 주세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보고서나 증빙 자료가 미흡한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멘토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다음은 활동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비 유형에는 튜터링 수당, 준비 수당, 완료 수당, 봉사 시간, 고학년 가상금이 있어요. 봉사 시간은 봉사활동 유형으로 신청한 멘토에게만 부여되고 고학년 가상금은 고3 멘티와 매칭된 멘토에게만 부여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급된 활동비는 화상 튜터링 홈페이지 상단에 나의 활동 카테고리에 있는 활동비 관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활동비는 다음 달 15일에 지급되며 만약 15일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화상 튜터링 관리센터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월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 원천세 8.8%를 공제한 후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활동비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는 화면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총 7회 수업을 진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7회차 수업을 모두 진행했다면 7회차에 대한 튜터링 수당, 준비 수당, 완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회차 중 멘티의 무단 결석 1회가 있었다면 무단 결석에는 튜터링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6회차에 대한 튜터링 수당과 7회차에 대한 준비 수당 및 완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멘티가 고3이라면 추가적으로 고학년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학년 가산금과 완료 수당은 학기별로 지급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AI 대학생 장지수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보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상 튜터링 대학생 멘토 활동 가이드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멘토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티와 협의되면 오후 10시 이후에 수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오후 10시 이후 수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멘티와 협의했더라도 오후 10시 이후에 시작되는 수업은 모니터링 및 제재 대상이오니 반드시 운영 시간 내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 튜터링을 진행할 때 줌 등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도 되나요? 튜터링 클래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튜터링 회차로 인정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튜터링 클래스 접속을 유지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접속을 유지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려운 점 참고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블릿,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할 경우 일부 기능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화상 수업 진행을 위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화상 튜터링 어플을 미리 설치한 뒤 화상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하다가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인 기기나 네트워크 문제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상 수업 기기 권장 사양을 확인하고 가급적 유선 랜을 사용하거나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다면 화상 튜터링 관리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혹시 멘티가 원하는 경우에는 선행 학습을 진행해도 되나요? 화상 튜터링은 현행 학습을 지원합니다. 현행 학습이 마무리되었다면 현재 학기 내용의 심화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티와 협의하면 운영 시간 외에 수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튜터링은 반드시 안내된 운영 시간 내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간 외에 진행된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 인정이 어렵습니다. 학기 중에는 평일 오후 4시부터 10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방학 중에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강을 진행해도 되나요? 연강은 2시간만 가능합니다. 2시간 연속 수업을 진행할 경우 회차별로 클래스를 별도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서도 회차별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회차 튜터링을 꼭 진행해야 한다면 오전, 오후 또는 오후, 저녁처럼 수업 시간을 분리하여 멘티가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세요. 활동 가이드에 있는 회차 인정 예시표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보고서 증빙 사진은 반드시 3장을 첨부해야 하나요? 화상 수업 시작, 중간, 종료 총 3장의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증빙 사진으로 확인된 시간만큼만 수업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시작과 종료 사진에는 멘토와 멘티의 얼굴, 날짜, 시간이 보여야 합니다. 중간 사진은 수업 자료가 나오는 화면까지 포함해서 증빙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활동비는 세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활동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월 12만 5천 원이 초과되면 원천세 8.8%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EBS에서 지급받는 활동비를 포함해서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 소득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화상 튜터링 활동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어서 화면에 나오는 문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상 튜터링 사이트 이용 문의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카카오톡 화상 튜터링 채널 이용 또는 02-526-2114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센터는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화상 튜터링을 통해 멘티에게 많은 도움 주시길 기대할게요. 내일을 위한 오늘의 맞춤 학습 EBS 화상 튜터링.